지민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1시간 전 텅 빈 사무실에서 먼저 환기를 시키고 정리정돈을 맞춰두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26살 계약직으로 대기업 관리팀에 근무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끌고 지나가던 김성진 할아버지가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일흔 중반의 할아버지는 항상 새벽 6시부터 건물 곳곳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민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성진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짓으로 응답하고는 다시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모습에서 묵직한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지민도 자신의 자리로 향하며 하루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일 무렵 지민은 잠시 화장실로 향하다가 보관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성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무거운 청소용품들을 정리하려 하는데 보관실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지민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내밀었어요. 낡은 자물쇠는 조금 비틀어 돌려야 열리는 타입이었죠. 지민은 요령껏 열쇠를 돌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가 청소도구들을 보관실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드린 후 자연스럽게 업무로 돌아갔죠. 그날 오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중요한 서류가 든 봉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관리팀은 즉시 해당 구역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잠시 와보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이 회의실로 들어가자 모니터 화면에는 자신이 보관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때의 장면이었죠. 이 시간대에 보관실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차가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황당했지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팀장과 인사팀 직원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청소부를 도와줬다고 하는데 증인이 있나요? 그리고 왜 본인이 직접 들고 나왔죠? 할아버지가 무거워 보이셔서 제가 대신 계약직 신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 계약 해지가 원칙입니다. 지민의 해명은 끝까지 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회사를 떠나야 했죠. 회사 문을 나서는 지민의 뒤로 성진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모습과 달리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젊은이, 젊은이. 할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지민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뒤돌아본 지민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죠. 할아버지, 내가 말해줄게. 나를 도와준 거라고.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성진 할아버지는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민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태연해 보이려 했어요. 선의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지민은 깊게 인사를 올리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민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렸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몇몇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사건의 진위를 떠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직장 동료란 이런 거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해명 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지민은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 해지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은 하나같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이전 회사에서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시 회사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매번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니 불리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점점 지쳐갔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술에 취한 손님들, 난폭한 태도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문득 성진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시 회사 근처에 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의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죠. 어쩌면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괜찮아, 지민아.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2달째 구직 활동을 이어가던 지민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업체였지만 정직원 채용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전화를 받은 지민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받았던 차갑고 의심스러운 시선들과 달리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면접 당일, 지민은 정성껏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들고 회사를 찾았어요.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걸린 디자인 작품들이 창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 대표예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대표는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였어요. 면접은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전 직장 퇴사 이유가 궁금하네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오해로 인해 그만두게 됐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그것이 다른 일과 연결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죠. 김 대표는 조용히 지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선의가 오해받는 경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면접 결과는 사흘 후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지민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계속됐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에서 지민은 문득 성진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요즘 몸은 괜찮으실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민 씨, 합격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지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은 방 안에서 펄쩍 뛰었어요. 몇 달 만에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새 출발이구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첫 출근일, 지민은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옛 습관이 나온 거죠. 새로운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업무 분위기도 자유로웠어요. 김 대표는 지민을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민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에 충실하자고 다짐했죠. 새로운 회사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지민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업무에 대한 적응도 빨랐어요. 김 대표는 지민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덕분에 클라이언트가 정말 만족해하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민은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이전 직장에서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민은 혼자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지민의 머릿속에 문득 성진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동안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눈빛, 자신을 위해 뛰어나오셨던 그날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오후에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마음이 산만해졌어요. 결국 지민은 퇴근 후 이전 직장 근처를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안부 정도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경, 지민은 옛 직장이 있던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성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민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지민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혹시 이전 회사 소식이나 청소업체 관련 정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딱히 유용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민은 서서히 일상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연달아 들어왔고 그에 따라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점점 뒤로 밀려났죠. 하지만 가끔 조용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망설여지는 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지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 번의 아픈 경험 때문에 따뜻한 마음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죠.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지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신뢰도 두터워졌고 동료들과의 협업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최근에는 대형 브랜딩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발탁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번 프레젠테이션 정말 훌륭했어요. 클라이언트가 극찬하던데요? 회의실에서 나오며 김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팀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도 지민 씨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준 덕분이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으며 사무실로 돌아가던 지민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전 직장에서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지민은 평소처럼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동료인 수진이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지민보다 2살 어린 그래픽 디자이너로 밝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지민 오빠,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던데 혹시 무슨 고민 있어요? 수진의 예리한 관찰력에 지민은 잠시 당황했어요. 자신이 의식적으로 밝게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들켜버린 거죠. 아니에요. 별다른 고민은 없어요. 정말요? 전 직장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전 회사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민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시간을 끌었어요. 수진의 순수한 호기심을 나쁘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은 여기가 더 좋으니까 과거 얘기는 안 하려고요. 아, 그런 거구나. 미안해요. 괜히 물어봐서. 수진은 금세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은 그런 수진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관심도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얘기해드릴 날도 있겠죠. 오후 업무 시간, 지민은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분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죠. 퇴근길, 지민은 문득 성진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는데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마음 한구석의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찾아가려는 충동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과거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집에 도착한 지민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순간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 어딘가에 빈 공간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지민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지민이 회사에서 마지막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민 씨,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박지민 씨를 찾으신다고 하세요. 저를요? 누구신지 확인해 주세요. 김성진이라고 하시는 할아버지와 정장 입으신 분이 함께 계세요. 순간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진,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몇 달 동안 궁금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신 거였죠.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지민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로비에 도착한 지민은 한눈에 성진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이셨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함께 있었죠. 할아버지. 지민이 달려가자 성진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반가움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젊은이? 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껏 자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보고 다녔어. 겨우 찾았네. 이분은 이 변호사님이야. 할아버지 옆에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성진 어르신의 부탁으로 함께 왔습니다. 지민은 당황스러웠어요. 변호사까지 함께 오신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지. 할 말이 있다네. 성진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민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세 분을 안내했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성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 그동안 자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네. 나를 도와주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 그래서 결심했다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나한테 요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크지는 않지만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곳이지. 그걸 자네에게 주려고 한다네. 지민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들어봐. 나는 자식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먼 친척 하나뿐이야. 그런데 청년이 내게 보여준 따뜻함은 가족보다도 소중했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자네 덕에 인간다운 온기를 느꼈어.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녹여줬어.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정식으로 증여하시겠다고 하셔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지민 씨만 동의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과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감동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런 큰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받을 수 없나? 자네가 내게 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진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날 나를 도와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고.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나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받으며 살았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줬어.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봐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네.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성진 할아버지가 지민의 말을 제지했어요. 억울하게 해고당한 후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오히려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지민이 예전에 할아버지께 건넸던 핫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젊은이가 준 이 작은 핫팩을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네. 이것만 봐도 그날의 따뜻함이 생각나거든.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젊은이, 내 말 좀 들어보게. 이 건물은 그냥 재산이 아니야. 청년이 내게 준 따뜻함에 대한 답례이고 동시에 내가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기도 하다네. 이정민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어르신께서 며칠 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요. 성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혹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건 자네가 받는 게 아니라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선물의 시작이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래. 자네가 이 건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자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잖아. 할아버지의 말에 지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라네. 내가 받은 걸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나?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과 기대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명감도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지민은 정식으로 3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진 할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둘러보는 날, 지민의 가슴은 설렘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어요. 1층은 작은 카페,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관리된 건물이었죠. 지민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마음으로 받겠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다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건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거라. 특히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지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민은 3층 일부를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가들과 프리랜서들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죠.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려고 해요? 개조업체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지민은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입주자는
24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현수였어요. 대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온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벤처를 준비 중인 은지, 세 번째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태호였습니다. 정말 이런 조건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현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대신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저와의 약속이에요. 개관 첫날, 성진 할아버지가 축하하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내가 내 뜻을 잘 이어받았구나. 할아버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했지? 진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전해주신 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날 저녁, 지민은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선의는 정말 돌아오는구나. 지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지민이 받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처럼 이 공간에서도 수많은 선의들이 퍼져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